2023년 2월 5일 일요일 10시 오전 10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음력으로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어제는 입춘이었고 2023년도 한 달이 1월 달이 지났고 2월 달도 지금 이제 2월 달 들어서서 5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대본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제 할 때 실수된 것은 그게 꼭 한두 개씩 나와요. 뭐 여러 개가 나와요. 그렇게 보면은. 그리고 그걸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어제 말하는 가운데서는 노영희 변호사님을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2021년 8월 18일 날 내가 출정식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은 행주산성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행주산성 대천문 앞에서 그때 백마 타고 좀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백마 타고 타고 이제 오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옆에서 말 옆에서 이제 말을 좀 인도하시는 그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기장위원장님, 박상근 위원장님이시고, 그랬는데, 그 장소가 행주산성입니다. 그런데 어제 내가 남한산성이라고 말을 잘못했더라고요. 그래, 그거는 좀 잘못됐던 분. 꼭 그렇게 한두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연도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오류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2023년 2월 5일 10시 32분에 10분간 허경영 TV에서 그분 이름이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홍 팀장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홍진경님인가? 홍 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호건님은 내가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을 하는데, 김희호건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하늘궁에서 일하시는 청년이죠. 이분도 2020년 4.15 총선에 출마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 3구 대선 때에 나오셔가지고 선거운동을 많이 하셨더라고. 그때 허경영 총재님께서 부산에 한번 내려오셔가지고 유엔 묘지 그날에 김수로 왕릉하고 김수로 왕비릉을 이렇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 진영에 노무현 대통령 기념하는 데 있잖아요. 그게 거기도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세 군데 갔었지. 김해에서 김수로 왕릉 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무덤이라고 보다는 기념하는 곳이죠.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네.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엔 유엔 묘지, 대연동에 있는 유엔 묘지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서면에 젊음의 거리에서 또 오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울산까지 가시고 그랬어요. 그날 2022년 3월 3구 대선 며칠 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서면에서 보니까 홍 팀장이 나오셔가지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전에 나와서 선거 운동을 하시더라고. 선거 연설을 하셨는데 굉장히 참신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홍 팀장으로 했는데 이름이 홍진경님인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홍 팀장이에요. 이분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허경영 TV, 그게 이제 본자 이슈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10분간 허경영 총재님과 이제 대화하는 그 장면이 오늘 조금 전에 있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니까 방사능 오염수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거예요.
일본 후쿠시마에 있는 방사능으로 이제 오염된 그 물이 지금 현재 바다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내보낸다고 이제 이렇게 언론에 이제 흘리는 거예요. 이제 반응을 본다 이 말이에요. 여론을 보는 거예요. 봐가지고 여론이 아주 막 세게 막 이런 게 반대 여론이 있으면은 그걸 좀 주춤하고, 그게 좀 별 여론이 좀 뭐 희미하다 싶으면 내보내고 아마 그런 것 같더라고. 우리 또 이제 내가 그 미간 말직으로 있었지만은 공무원 생활을 좀 이렇게 했었잖아요. 한 30년 일을 했는데, 뭐 아주 거기하고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차원이 틀리고 좀 아주 좀 거기에 비해서 아주 약하죠. 그러나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같다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공직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뭐 깊은 이야기는 내가 할 수는 없고 어떤 문제가 좀 이렇게 발생되는 것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일단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일단 좀 떠봐요. 상대방을 떠봅니다. 떠가지고 거기서 막 반응이 엄청 안 좋게 오면은 또 수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좀 괜찮다 싶으면은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원리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거기 또 담당의 어떤 그 재량권이 조금씩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복잡한 거는 이야기 계속 못 하겠고 하여튼 간에 좀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아주 미간 말짝이 참 진짜 남들이 보면은 뭐 자주 뭐 눈꽃만한 그런 권력이잖아요. 뭐 하긴 또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들도 이제 또 그런 것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처리하기 전에 언론에 한번 띄워봐요. 띄워보고 그게 이제 반응을 살핍니다. 살펴가지고 저기서 뭐 엄청 반응이 막 세게 막 밀어제칠 때는 또 수위를 조절합니다. 조절하고 거기서 좀 약하다 뭐 그런 대로 밀어붙여도 되겠다 싶을 때는 그냥 밀어붙이고 그래요. 그런 원리가 아주 조그마한 그런 우리같이 이제 아주 미간 말직이 있는 사람이나 뭐 검찰 같으면은 좀 세잖아요. 세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이거는 오염수 문제는.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한번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언론에 흘러보는 거예요. 뜸을 들여본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거기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할 때에 홍 팀장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한테 물었다고. 어제 저녁부터 예고가 돼 있어가지고 내가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나왔는데 나는 그게 오염수 문제 해결한다는 것은 거기 후쿠시마 문제 터진 것은 오래되죠. 내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그게 터졌다고. 그러니까 연도 보면 알 수가 있겠는데 내가 공무원 이제 나온 지도 한 7년 넘었단 말이에요. 7년 됐어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지진 터진 지는 상당히 오래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터진 거는 그래 오래되고, 그 다음에 허경영 신인님께서, 총재님께서 내가 이 오염수를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당사자고, 일본 한전에 관련된 그런 분들하고 지금 협약이 되고 있다는 말은 거기 대선 전에는 그게 있었다고. 그게 몇 년도 전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2021년쯤인가 그래 될 거예요. 그때 신인님께서 총재님께서 그 말씀을 언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을까 내가 상당히 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처리가 됐는가 안 됐는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처리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중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총재님께서는 이제 신인님의 능력으로서 삼중 수소 그리고 세슘 이런 문제는 말 한마디로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제 금액이 한 100조 원 정도 또는 뭐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지금 설랑설레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불로유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이거는 또나게나 다 할 수 있으니까 또나게나 진짜 누구 말때 또나게나 다 실험이 확인이 되니까 우유에다가 허경영 이름을 주고
일본어로 적든지 영어로 적든지 한글로 적든지 한문으로 적든지 간에 그거 뭐 하면 우유가 썩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머릿속에 돌멩이가 들어 있어도 그거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일본 문제, 일본의 그 한전하고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불로유 당사자가 지금 뭐 와서 보면 알잖아요. 우유 실험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또 자기들이 보는 실험 해보면 알 거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것이 이제 어제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허경영 총장님께서 이제 세상에 지금 알려지는 거 하고 이 불로유가 이제 이렇게 보급되는 거 하고 이제 정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총재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이제 드러나는 거, 뭐 드러나는 거야 오래됐죠. 이제 이게 많이 이제 이렇게 인지도의 면에서는 당연히 1등입니다. 아래 그게 저 누구야 저기 김기현이라고 아는 사람을 알고 김기현 씨가 이제 지금 이제 국민의힘당의 그 저기 그 대표가 되려고 지금 이렇게 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사람이 이제 그 국민의힘당 그 대표가 되겠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이 이제 쫓아내고 이준석이 반강제로 이제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빈자리가 그 국민의힘 대표가 그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 자리를 두고 이제 8사람이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 안철수, 그 다음에 김기현, 그 다음에 강신업 변호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천하람 변호사, 그 다음에 한교안 전 국무총리, 그 다음에 이제 윤상현이라고 있어요. 윤상현, 전두환 대통령의 첫 번째 사위. 그 다음에 조경태, 부산의 조경태. 그 다음에 8번째가 젊은 사람인데 김준호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8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거기서 해가지고 4사람이 이제 탈락이 되고 2월 10일 날 그 결정을 해요. 4사람이 탈락되고 4사람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추측컨대는 그 4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김기현, 안철수, 그 다음에 천하람 변호사,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요 4사람이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그러니까 떨어지는 사람은 한교안이, 윤상현이, 조경태, 그리고 김준호, 이 4사람은 컷 오퍼가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김기현 씨가 나왔는데, 김기현 씨를 남진하고 이제 김연경, 그 배구 선수하고 남진하고 김기현 씨 3사람이 찍은 사진이 이제 공개돼가지고 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진 씨가 하도 이제 그 호남 지방에서 전화가 많이 오니까 왜 그런 참 이거 지금 우리나라는 분열이 돼 있잖아요. 참 분열이 돼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 33가지 공약 중에서 보면은 18번째가 지역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의 8개 도를 동서의 4개 도로 통폐합한다. 지역 감정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전남과 경남을 합쳐 전경도로, 경북과 전북을 합쳐 경전도로, 충청도와 강원도를 합쳐 충강도로, 서울과 경기도를 합쳐 서울로 하고 제주도는 그대로 둠으로써 전국을 4개 도로 통합한다. 이래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분열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크게 고쳐야 된다고. 이걸 고쳐야 되는 거. 오죽하면 이제 지역 혁명을 해가지고 이것을 고쳐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되듯이 지금 현재 막 이게 막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따개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전라도다, 호남이다 이러면 거의 민주당 판이 돼 있고, 경상도다 하면은 무조건 이거는 뭐 안 보고 찍는 거야. 국민의힘당. 옛날로 말하면 한나라당, 새누리당, 뭐 신한국당. 그거 저 뿌리가 그렇잖아요. 여기는 보니까 투표할 필요도 없는 거야.
다 찍어져 버리니까 저기는 저쪽으로 다 찍어져 버리고 말이야. 이쪽으로는 김영삼 계열에 있는 사람들, 그 뿌리들은 그냥 놨다 하면 다 찍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이는 국민의 힘이고, 이러고, 남진이가 이제 호남 목포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민주당, 아주 판이니까, 목포는 또 저기 김대중 고향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남진한테 이제 전화를 엄격하게 항의를 하는 거야. 왜 그런 쓰레기 같은, 쓰레기라고 보다는 적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하고 사진을 찍냐. 이렇게 하니까 남진이가 하도 안 돼가지고 이제 해명하는 그런, 그건 약했으면은 그냥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김기현이가 이제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은 또 그런 사람하고 사진 찍어 놓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워낙 항의가 심하게 들어오니까 이거는 자기가 이제 그걸 밝혀내는 거야. 해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나는 김기현이 모른다. 모르는데 이 사람이 꽃을 자기가 가져. 김연경 씨나 남진 씨가 이제 김기현을 지지한다는 그런 환영하는 의미에서 꽃을 사가지고 간 게 아니고, 김기현 의원 측에서 자기들이 꽃을 가져와가지고 마치 김연경 배구 선수나 남진 가수가 이렇게 축하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쇼를 한 거예요. 그건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남진은 나는 꽃다발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모르고, 근데 그 사람이 사진을 찍자 그래서 연예인의 입장으로서 그걸 반대로 못 하거든. 그래서 사진을 찍어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윤상현 씨라고 있어요.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도 이번에 8사람 안에 들어갔던데 전두환 대통령이 첫 번째 사위였고,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누님 했다고. 이 사람이 나는 진짜 남진을 난다 이래가지고 남진이하고 그때 이제 술을 같이 한 잔 마시는 거, 이걸 러브샷이라 그러나, 그걸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 남진이 이제 또 공개를 하기를 나는 윤상현이도 모른다. 이제 또 이래 됐다고. 왜냐하니까 그런 유명 가수들은 옆에서 사진 찍으라 하면은 러브샷 같은 거 사진을 찍어준다고. 지금 허경영 총재님께서도 사진 찍은 중금에 해도 수십만 명 될 거예요. 수십만 명. 안 그래요? 수십만 명 될 겁니다. 맨 처음에 최모 가수하고 만나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 갔었을 때도, 그날에 이제 이준석이가 찾아왔지. 이제 총재님께서 자기들이 선거 운동하는 이제 유권자들이 싹 다 빠져버렸으니까 웬일이고 가서 보니까 거기 이준석이가 놀래가지고 가보니까 허경영 총재님 옆에 사진 찍기 위해서 사람들이 걸로 싹 다 몰려갔거든.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는데, 윤상현이도 남진 씨가 모른다 그랬다고. 사진을, 그러니까 그때도 총재님께서 사진을 많이 찍어줬다고. 찍어주고, 이제 칼기 다니는 대한항공 다니는 여직원이 총재님께 따뜻한 캔 커피를 이제 두 개 사주고 갔다 그러더라고. 그래, 손을 좀 이렇게 높이니까 손이 상당히 시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따뜻했는데 그것을 잊지를 못하고 총재님께서는 대한항공을 계속 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 번은 다시 볼 수 없을까, 그래 생각을 하신다 그러더라고. 그만큼 참 하나만 보면은 총재님께서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여튼 그랬는데 사진을 어마무시하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 작년 6월 달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수여식에 가셔가지고 이제 강의하셨을 때 이제 총재님께서 다음에 이제 대통령으로 출마하게 되면은 국민의힘당이나 민주당 후보로 나갈 거다. 그러니까 후보 경선하면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하시는 그날 오후다 말이에요. 근데 오전에는 청와대를
한번 청와대 그때 개방돼 있었을 때니까 요즘은 이제 영빈관을 자주 쓰시니까 뭐 요즘은 좀 들어가기가 좀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막 개방돼 있었을 때라고. 그때 개방돼 있었을 때에 이제 총재님께서 이제 그 저기 최 이사님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나. 최서진 이사님하고 그 외에 이제 몇 분하고 그게 청와대를 한번 쭉 둘러보시는 거 다 실황으로 방송을 했잖아요. 했었을 때에 사진을 엄청 찍어줬어요.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막 허경영이다 이래가지고 막 군인들도 찍고 지나가는 아주머니도 찍고 애들도 찍고 애들 찍으니까 또 신임 총재님께서 이제 용돈도 주고 막 주시더라고. 그런 사진을 그날 내가 찍어서 내가 동영상으로 본 것에도 여러 수십 명, 수백 명까지 찍었다고. 그걸 우리가 다 실시간으로 다 보았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사진 한번 찍었다 해가지고 다 그 사람하고 아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신인님이시지만 한번 봐가지고 그때 찍었다 해가지고 그것을 딱 이렇게 기억하시려는지는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모르시지 뭐 다 기억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 사람으로면은 그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아무리 안다는 것은 사람 봐가지고 안다 이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교류가 있고 이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윤상현이도 그 남진하고 러브샷 찍은 것도 그렇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남진이가 생각해 볼 때에 남진 가수가 생각해 볼 때에 나 이 사람도 모른다 그랬다고. 근데 그 허경영 총재님은 그만큼 인지도가 이제 진짜 뭐 그런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높은데 하도 언론에서 이렇게 나쁘게 표현해 놓은 게 많다고. 작년 총선 그리고 대선 때 그리고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엄청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제 또 그렇게 안 좋은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뭐 방송에서도 이제 그렇게 보도도 많이 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긴가민가 막 이렇게 좀 이미지가 엄청 안 좋은 쪽으로 이제 굳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지금 이 판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불도저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 지금 국내 정치가 지금 엄청 지금 소용돌이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박인수 선생님께서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무슨 강의가 있어요. 2월 11일 날 딱 일주일 뒤에요. 그때 이제 자기가 무슨 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이제 하신다 그러는데 그분이 벌써 2020년에 2년 전에 이미 종교는 끝났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황제가 나온다 이 말을 지금 써가고 있어요. 황제가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는 돈 걱정 없는 그런 세상이 확 펼쳐진다 그래요. 그분도 나름대로 공부를 어마무시하게 한 사람이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5.7이라고 하는 책을 안 봐서 그렇지. 내 같은 경우는 초판 사가지고 봤잖아요. 지금 작년에 이미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들은 거진 유엔 연합군이 이제 일망타진을 했다 지금 그래요. 그래서 금년에는 내가 이래 여러 가지로 이제 추측해 보건대에 새로운 정부가 그냥 거의 놓을 것이 거의 확실해요. 어제 그 민주당에서도 이제 대규모 이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이 구호를 두고 이제 밖에서 이제 운동을 했고 일반 또 이제 그거하고 다르게 또 제야에서 또 운동을 하고 그래요. 그걸 어제 내 유튜브에 한번 올려놨더만은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것을 이제 이렇게 또 거부를 하라 그래서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사람은 이제 나는 이제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이제 보시라고 이제 올려놓은 건데 뭐 여러 가지 또 나는 또 마찰 없이 지냅니다. 막 거부하면 거부하는 대로 하고 그런 건데 거기서 이제 그 안혜옥 선생님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박예슬이라고 있어요. 서울의 소리에 그게
그 진행자가 박예슬이라고 하시는 분이 안혜옥 선생님한테 물으니까 앞으로 이 정부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러니까 3개월 정도 이야기하더라고. 3개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유영아 씨도 이제 그렇게 앞으로 한 100만 명이 이제 집회에 놓으면은 어제 아마 그 민주당 측에서는 아마 30만 명 정도 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왔고 그래요. 그런 분들도 지금 현재 지금 도가 지나치니까 지금 거리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내 정치는 소용돌이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고 이미 변희재님이 나는 그의 겨울 너희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이 책이 지금 남아 있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안 본 사람은 안 보고 본 사람은 보고 지금 그래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2월 5일이잖아요. 지금 이제 11시 10분인데 2시에 앞으로 이제 약 한 2시간 50분 뒤에 변희재님은 대구 달성군에 있는 대구 달성군 유구읍이죠. 유구읍에 있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요. 뭐냐, 이제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키지 마라. 침묵을 지키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피해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 제9, 제10의 그런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작년 4월달에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관사에 왔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 부성찬이라고, 성이 또 부씨가 있더라고. 부성찬이 이제 그거를 지금 알렸단 말이에요. 알렸는데 알린 보도를 말을 하니까 그 보도를 한 한국일보 그리고 뉴스토마토를 고발을 해요. 그 사람이 진실을 보도하는데 고발을 한다. 겁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 제9의 이제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이 되니까 더 이상 침묵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그런 피해자를 계속 양산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이 태블릿에 대한 것을 특검을 요청한다. 그런 기자회견을 박근혜 대통령이 하시라. 그 말을 이제 오늘 변희재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언젠가는 진실을 밝히겠다 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에 지금 그 아버님 되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외동이 아니거든. 거기에 박무희, 박동희 또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이 있어요. 사촌들도 있고 밑에 육촌들, 팔촌들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서 이제 구미하고 이런 데 보면은 땅 부자들이 좀 있다더라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2, 3개월에 한 주기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계시는데 한번 가시는가 봐요.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 사촌이고 육촌이고 이래 되면 가잖아요. 가서 이제 거기서 말하는 것을 듣는데 변희재님의 방송을 쭉 다 보신대요. 모니터링을 계속 하신대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이제 변희재님하고 서로 이제 연락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들어본 것에 의하면은 조원진이하고는 완전 카트를 내버렸어요. 조원진이가 박근혜 말을 안 들었거든. 돈은 그 당시에 박근혜를 들먹거려가지고 탄핵운동 할 때 돈 쓰나미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몇십억 단위예요. 이게 후원금, 찬조금 이런 걸.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조원진 전 의원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걸 조원진이가 안 들었거든. 그러니까 박근혜가 그 뒤로부터 딱 잘랐다고. 일체 만나줘 있질 않아요. 그런데 변희재님의 이제 그런
말씀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이제 보고 좀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조만간에 2월 6일에서 2월 10일, 안 그러면 2월 이달 중으로 먼저 그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태블릿에 대한 이것은 의혹이 있으니까 최서원 것이 아니다 말이야. 거기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태블릿은 그 두 개가 있어요. 그 저기 JTBC에서 보도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순실의 그 언니의 딸, 그 장시호가 이제 가져온 그 태블릿이 있고 그래요. 그것이 실제로는 제1 태블릿의 원주여자는 김한수라고. 지금 현재 민사소송까지 붙어 나왔으니까 그건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민사는 이제 또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되니까 진실을 안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이제 그 저기 제2 태블릿의 원주인은 장시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그 그런 포렌식이라 그러나 그것을 전문가 거기에 최고 전문가 그 협회에서 그것을 다 밝혀낸 거거든. 그러니까 그 조작한 것이 다 나왔다고. 예,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은 일반 검사들한테 맡겨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는 다 이제 자기 한 통속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검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것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말 한마디 기자회견하면은 이거 흔들린다고. 흔들려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씨도 이제 또 함이 되면은 이 전국이 지금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지금 소용돌이 치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국민의힘당 안에서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데 지금 안철수를 지금 또 나경원이 말이지 이렇게 무차별 이렇게 막 떡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출마도 못하게 해버렸는데 마찬가지로 안철수를 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철규라든지 어제 아래가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네 사람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뒤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안철수, 김기현이 그 다음에 천하람이 강신업 변호사하고 천하람이 이 네 사람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천하람 변호사도 그 젊은 변호사인데 말펀치가 좋아요. 아주 이 사람이 그냥 그 패널도 많이 했고 이래 했고 또 나름대로 이제 그 이제 말펀치가 있다고. 그러니까 최재형이라고 내하고 나이 동갑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낙연이 그 사표선 그 종로에 지금 재선거해가지고 당선됐었고 그 최재형이가 뭐 감사원장 하다가 이제 이렇게 대통령 출마했을 때에 그 천하람 변호사가 거기 가서 이제 또 일을 좀 봐준 적이 있다고. 근데 천하람이가 이 나름대로 정의롭게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강신업은 더 세다고. 이 사람은 보니까 완전히 막 한이 맺혀있는 사람이더라고. 왜냐하니까 이 사람이 고려대학교 그 동문과 출신인데 사법고시를 해가지고 3년 만에 이제 합격을 하신 분인데 이래 자기가 이제 고려대학교 나와가지고 이거 이제 뭐야 이거 검찰 뭐 이런 법 쪽에 또 와 보니까 이거는 뭐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꽉 잡고 있으니까 자기가 거기서 이제 아주 뭐 냉대를 좀 받고 그랬는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갈아엎어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울분에 찬 이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고. 강신업 변호사가 나이는 내보다 한 8살 적은데 그 나름대로 이 사람이 좀 배운 게 있더라고 보니까. 영어도 잘하고 또 독일어도 잘하고 또 사법고시 출신이고 사법고시 합격했고 그냥 권현문 씨라고 새날의 그 진행자는 강신업 변호사를 아주 그 낮게 평가하더라고.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 왜냐하니까 그
사람은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아주 이제 안 좋게 생각하니까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 아이고 저 뭐 쓰레기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하면 안 돼요.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강신혜 변호사가 자기는 이제 공천권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공천을 이렇게 공천 혁명을 하겠다 이제 지금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맞지. 그러니까 그것이 TV 토론에 이제 5번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게 될 때에 상당히 그 재미가 있다고. 천하람이가 말빨이 세단 말이에요. 세고 또 강신업 변호사가 또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뭔가 말이 터진다고. 그리고 천공이 그게 육군참모총장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관사에 갔느냐 안 갔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이렇게 거론하게 되면은 이게 또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진다고. 지금 이런 것이 지금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소용돌이 속에 이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 국내 정치는 그렇고 그와 더불어서 불로유가 지금 현재 점점 퍼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한일 관계에 또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세슘 문제 그리고 삼중수소 문제 이걸 가지고 그러면 불로유를 마시게 되면 그게 면역이 생기니까 뭐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다 속에 있는 것을 완전하게 없애는 방법으로 나갈지 안 그러면 그냥 그걸 방류를 하고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불로유를 마시게 할지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이거와 정비를 한다고. 정비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내가 내 이야기하다시피 우리나라 뭐 지금 현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자기 부인 김건희 여사 자기 뭐 부인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여사를 비롯해 가지고 일반인들 그리고 뭐 현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서 그 장차관들 국영기업체 사장들 뭐 일반 또 패널들 정치평론가들 윤창중이나 그 고승국이나 뭐 또 이봉규 이런 사람하고는 허경영 총재님하고 대선 때 그 토론을 많이 했다고. 박성범 씨인가? 박성범 씨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했는데 봐도 모르는 사람이거든. 유여애라고 서울 일요TV인가 그게 그 사회자 유여애 이분도 지금 국민의힘당 최고위원회 이제 출마하셨거든. 그러니까 거기에도 총재님께서 나가셔가지고 같이 대담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승국이나 이봉규나 유여애나 기타 이제 박성범 TV라고 있어요. 박성범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은 허경영 총재는 왜 못 알아보느냐? 그 외에 정규제, 조갑제 또 비롯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민주당 쪽으로 야권으로 보면은 정봉주, 뭐 정치 천재라 그러지. 정봉주 그리고 김용민 목사 그리고 최진봉 교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이제 또 변희재님 그리고 뭐 강진구 시민언론 더 탐사 기자 강민구 또 우리 또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일을 하는데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으로는 전혀 모르는 거야. 왜냐 시부지거든. 모른단 말이야. 말세 성제 시부지 세인 부지 한심사. 세상 사람들은 이 신인님을 몰라보니까 한심하다. 왜 이 사람들이 모르느냐. 어제 이제 총재님께서 5단계를 이야기를 하셨다 그랬단 말이야. 밑에 이제 일반 사람들 경제하고 먹고 살고 의식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욕망, 경제와 이제 명예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속인 범인들의 그 세계가 있고 거기서 이제 한 단계 위에가 이제 총재님은 교육자라 그렇게 하셨거든. 교육자가 있고 그 위에 보면은 그 문학의 단계가 있어요. 예술인들, 문학인들, 양심을 찾아가는 사람들, 좀 시를 쓴다든지 문학을 한다든지 예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 그 윗단계가 3번째고 4번째가 철학의 단계가 있고 그 5단계가 이제 종교인의 단계고 그것을 초국해야 이제
신인님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이건 초종교니까.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거의 많고, 종교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딱 기독교나 불교나 뭐 기타 또 뭐 그런데 그 유리병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갇혀 있어요. 그것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 뚫고 나오는 거야. 내가 보면 그래요. 그거는 뚫고 나오는 것은 강력한 그 힘이 있어야 뚫고 나오거든요. 기독교 지금 기독교 하나만 보면은 기독교 어제 총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조영규 목사도 언급하셨고 홍건선 목사도 언급하셨고 그 오한원 목사도 언급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보면은 전부 다 제대로 신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허경영 총재님의 그 양아버지 되시는 홍건선 목사를 언급해서 죄송하지만은 신앙을 제대로 한 게 아니라고. 총재님께서 홍건선 목사하고 같이 이제 모포자락 하나 가지고 듣고 자면서 이제 서로 이제 모포자락을 가져갔다는 그런 말도 있고,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그냥 모포자락 없이 그냥 자고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누워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 그랬거든요. 예,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신앙을 아주 열심히 참 진짜 옳은 목사님이시지. 그런데 그것을 초국을 못 한다고. 내 은사 되시는 고형범 목사님도 정말 기독교의 화신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신구약 성경으로 똘똘 뭉쳐 있는 분이라고. 그냥 꽉 차 있는 분이에요. 그냥 기독교 그 자체예요. 나는 홍건선 목사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은 나는 내 프라이드가 있다고. 나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나는 배웠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불교 학자님 밑에서 나는 불교를 공부했다. 나는 그 자부심이 있다고. 그 이영 박사님은 나는 몰라. 이행원 그 숭산 스님은 나는 살아서 생전에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럼 돌아가실 때는 그분도 치매로 그래 고생하셨지. 그래가지고 고생하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좀 사람을 좀 못 알아봤다 그러더라고. 어제 그 영화배우 윤정이처럼. 근데 참 그런 대선임도 참 큰 스님도 어떻게 치매가 오니까 사람을 못 알아봤다는데, 그 이영 박사님은 그 치매 오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냥 아주 평상시대로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러면서 그래 돌아가셨다고. 엄청 내가 놀랐어요. 나는 아주 강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이 우주에서 이 지구 역사상 가장 훌륭하신 원효 스님과 거의 같으신 그런 대불교 학자 밑에서 나는 불교를 공부했고, 그냥 기독교의 화신 이분 밑에서 나는 기독교를 공부했고 또 불교도 공부했다. 나는 강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 믿거나 말거나 내보고 뭐라 하는데 뭐 그거는 그래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 눈으로 이렇게 착 보면은 불교 그 안에 있는 스님이나 그 밑에 있는 불자들이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바오르 2세나 기타 천주교나 그 안에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 신앙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니체가 이미 이야기를 했다고. 이 기독교인 안에는, 천주교나 기독교인 안에는 신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다고. 오직 한 사람 있다면 예수 한 사람이다 그랬다고. 왜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느냐, 신앙을 제대로 못하느냐 하면은 사랑의 힘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랑의 힘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 윤창중 씨라고 내하고 동갑인데 정치평론을 아주 요즘 세게 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그 깜빵 생활을 4년 9개월 했어요. 할 때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그 일부 의원들,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서 장차관도 했고 국회의원도 배지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너가 4년 9개월 동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더냐 그러더라고. 니로 하여금
국회의원도 시켜주고,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지. 박근혜 대통령을 덕을 봐가지고 하다못해 그 기초단체장, 그 구청장, 어? 구청장, 시장, 군수, 이 된 사람 부지기수예요. 그런 사람들로 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빼고 그냥 국회의원들한테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갔더냐 그러더라고. 또 어떤, 그러니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지. 북에 이제 우리나라 그 재벌들이 저기 평양 가니까 그때 그 말한 사람이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겠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나는 그래요. 너희들이 참 목자라면은 밥이 입으로 넘어가나? 네, 그래 묻고 싶어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아, 이 말은 문자 좀 좋네. 예, 빌립보서 4장 13절. 나 영어로 이제 조금 전에, 뭐 얼마 전에 너무 좋아서 외웠는데, 우리 고현범 목사님께서 그 66권 신구약 전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절이라고. 그분이 그걸 제일 좋아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 영원히 살 것이다.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이 말을 제일 좋아한다고. 나는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단 말이야.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떻게?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힘이 누구냐? 누구냐? who gives me. 나에게 무엇을? strength. 힘을 주는, 준다 이 말이야. who gives me strength. 나에게 힘을, strength를 주는 그분을 통해서 through him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기질이라고. 나는 17살 때, 18, 19살 때 그분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한 사람이라고. 할 때에 나는 그보다 더 크지. 그러니까 뭐 조용기 순복음 교회 그 교회를 1000개 세우고 막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세워요. 뭐 난 속으로 그 당시는 그래 생각했었다고. 그래 세워봐야 많아야 말이야. 어? 대한민국 그 당시에 인구가 5천만 명, 남북한 다 합치면은 뭐 5천만 명, 지금은 7천만 명인데 이 7천만 명이 전부 다 기독교인화가 되었다 해도 안 된, 양이 안 찬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일본에 1억 몇천 명이 또 있잖아. 그건 어떻게 할 거냐고. 중국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고. 또 저게 알라신 믿는 사람들, 힌두교 믿는 사람들. 어려워요. 그래서 시지기 불가 이위지자, 시지기 불가 이위지자, 현실 불가능 추구자. 지난주에 그런 말씀했었잖아요. 시지기 불가 이위지자, 현실 불가능 추진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을 다 기독교인화 시킨다는 거, 이게 불가능이잖아. 현실 가능한가? 불가능하지 않겠어, 이게. 그러나 그것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일본 사람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기독교인화 시키고, 인도 사람, 인도에 그 힌두교 믿는 사람 전부 다, 그 다음 알라 믿는 그 이슬람권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기독교인화 시킨다는 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냐, 이게. 불가능이지. 그러나 불가능을 현실화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I can do everything.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거든. 또 그 당시에 인구가 40억이라고. 40억을 전부 다 교인화 시켰다 하더라도 또 그것도 안 된단 말이야. 그것도 안 되는 거야. 한 달 굶은 사람한테 밥뒷거리 한 달 주면은 그게 만족이 되느냐고. 그 이전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또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 모든 것을 싹 다 해결해야 된다고. 그게 내가 품었던 뜻이단 말이야. 그게 그 사랑의 힘이 강하면은 그 기독교를 뚫고 나와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한 거 이걸 다 뚫고 나올 수가 있다고. 예수가 무슨 말을 직접 했든지 간에, 뭐 바울이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석가모니가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그걸 다 이렇게 뚫고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래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또 석가의 말을 이제 또 이해하게 되고, 또 그러나 이 세상에는 불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종교가 또 있다고. 그 모든 것을 통합을 시켜야 된다고. 그게 내가 20대 때 품은 종교 통합이단 말이야. 제3의 초종교. 그래 하면은 나는 그 제3의 초종교에서 그 강정산이 우주에서 가장 최고로 높은 신인 줄 내가 알았거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고 하나의 가이드란 말이야. 가이드. 신인님, 참 신인님, 허경영 총재님께서 온다는 것을 알린 하나의 가이드라고. 가이드인데 너무 강정산을 신격화한 거라고. 그 신격화한 사람이 있죠. 그건 우리가 또 차후에 밝혀나가고, 또 말이라고 하는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다고. 그때가 아니면 그때가 돼야 할 말이 있고, 지금도 내가 기독교에서 초월하는 그 과정은 이야기를 지금 다 못해요. 어제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종교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기존 종교들에. 이 사람들은 이제 차츰차츰 불로유가 이제 알려지게 되고, 신인님께서 이제 능력을 자꾸 보여주면서 그때 조금씩 좀 이제 믿게 되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사람은 수그러지는 거고, 이거는 뜨고 이래 된다고. 허경영, 하늘공원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이 사람들 시간이 갈수록 내리막길이라고.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아직 못한다고. 강정산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요. 아이고. 여하튼 지금 이제 국내 정세는 아주 험악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과연 이제 오늘 이제 2시간 반 뒤에 변희재님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가가지고 기자회견 해가지고 나무란다 그러더라고. 이제 더 이상 침묵 지키지 마라. 한마디 하시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변희재님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력, 윤석열 그 대통령과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또 권력, 그 대통령이 지금 검찰권 뭐 모든 것이 가지고 있잖아. 그거 하고 싸우는 거예요. 또 뭐야? 언론하고도 싸워요. 언론이 지금 그것도 굉장한 힘이에요. 굉장한 힘이 아니지. 언론이 뭐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 언론하고도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재벌하고도 싸워요. 재벌, 언론,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하고도 지금 외롭 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선봉 있는 사람이라고, 변희재님이. 단지 이제 이 사람이 허경영 총재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이제 이 따름이지. 그래요. 지금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오늘 그 일본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이제 불로유, 요걸 가지고 암흑 에너지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 이걸 이제 일본 사람들도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연구를 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이것이 나오겠죠. 국내 정치는 아주 이제 소용돌이 속에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들어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그 우주가 역사가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 이거는 아주 드라마가 재밌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재밌어요. 이거. 총선에 나와서 싹 다 떨어져. 그리고 4.7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떨어져. 그리고 3.9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서도 또 떨어져. 8번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나고자가 생기는 수가 있지. 그러나 이제 그것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 전에 보면은 한때 보면은 저게 모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뭐 허경영 총재님은 33가지 공약이 좋아가지고 뭐 공약이 좋아서 따른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보는 눈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육안으로 하늘의 별을 보면 한 5천 개 정도 본대요. 그러나 하늘의 별이 5천 개만 있느냐고. 여러 진짜 무시하게 많잖아요. 뭐 은하 개고 은하 단이고 은하 운이고 뭐 무슨 뭐 무시하게 많은데 그 별 중에 조그마한 것밖에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축복이다, 명패다 이렇게 돈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 돈 받으면 이거는 무조건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허경영에 히읗도 발음 안 해요. 히읗도 발음 안 한다고.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대학 교수고 좀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신인님을 알아보는데 방해가 돼요. 방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 낫다고. 아예 학력도 아예 없잖아. 고등학교 중퇴, 검정고시. 이런 무학자는 아니지만은 이런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빠르다고. 어디 나와서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뭐 고등학교 중퇴했습니다. 이러면은 좀 낮춰보잖아. 그리고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와 이렇게 하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 하버드 나왔다 그러면 졸도 않아. 내가 볼 때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 말이야. 나는 하버드 대학 출신, 서울대 무슨 출신들은 나는 뭐 뭔지를 봐요. 그거 뭐 중도도 모르는데 뭐 윤걸 집중이라고 있어요. 윤걸 집중. 중을 잡아라 말이야. 그런 말이 있어요. 야, 야, 예학교환은 심지발라요, 전장무물은 심지저야요, 가재국치 천하평은 심지취하니 심지득이 기성어인저. 이제사망은 존차심자요, 학을상수는 망차심자요, 태갑성왕은 곤이 존초심자라. 존적지하고 망정난 하나니 칠한지분이 고기심지 존부존이나이라. 후세인주 유지어 이제 사망지시인데 불가불구 기도요. 유지어 이제 사망지도인데 불가불구 기심이니 구심지어는 사시사하고 하이제리요. 뭐 서전서문에 우리가 좀 많이 외우고 이랬는데 뭐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 제일 그 중요한 말이 정일집중하고 비정심이면은 불능식야다 이런 말이 있고, 정일집중과 근중근극이라는 말이 있어요. 차생의 수천제 지하하여 이옥강명의 수천제 지전하니 여기나니라. 연이나 이제 사망지치는 본어도 하고 이제 사망지도는 본의심하니 덕기심이면 적도 요치를 고가득 이어느리라. 하자오 정일집중은 요순우상 수지 신법야요, 근중근극은 상탕주무 상전지 신법야니 wal성 wal인 wal경 wal성은 은수수의 리적일이니 무비소의 명차심지 묘야라 이랬는데, 근중근극 그 중을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그 중도를 알아야 되거든. 그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그 공이단 말이야. 중. 이걸 할 때야 이 천지가 하나의 그 환상이고 헛개비단 말이야. 이게 가상세계단 말이야. 메타버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한테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준다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래요. 마음을 못 뺏어요. 이게 다 가상세계인데 그런 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걸 지금 서울대학교 무슨 하버드 대학 나왔다 해서 그런 거 아는 사람이 있는가? 그거 아니면 모르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 몰라요.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빠졌는가 모르겠네. 하여튼 모 교수가 자기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 보니까 허경 총리한테 뭐 축복을 받는데 100만 원 돈을 받아, 이건 가짜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잘못돼서 지금 떨어져 나갔지. 또 어떤 모 스님이 엄청 그 허경 총재님을 막 이렇게 많이 띄웠는데 그 지금 보면은 말 안 하거든. 왜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서 졌다 이래가지고 그러는다고. 또 뭐냐? 또 누구가 있지? 또 뭐야 그 국회의원 하다가 우리 정치 읽기 박상훈님 이런 사람은 실명을 대서 좀 그랬는데, 이 사람들 요즘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는 말을 일절방긋도 안 해요. 그전에는 오직 유일하게 허경영 총재에서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안철수가 국민의힘 대표가 된다고 자꾸 그랬었는데, 자기는 하늘을 본다 그랬었는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나 이제 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 하늘에서 여러 가지 뜻이 있지 않겠어요. 누가 착한 앤지 누가 나쁜 앤지 누가 마음을 이렇게 끝까지 가는지 다 지켜볼 거 아니에요. 지금 불노이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그 일본 한국 전력, 일본 전력 그런 데서 이제 이게 발표가 될 수 있다고. 100조 원을 주고 하든지 일본 사람들도 오염수가 지금 유출이 되면 문제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불노이를 일본에서 먼저 먹든지 이런 것이 아무리 막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징조가 지금 미국에서 이제 이게 트위터가 일론 마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전부 다 가짜 뉴스라 그랬거든. 특히 이제 그게 미국 국회의사당에 이제 그 트럼프가 막 뭐 시위대를 이렇게 주동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전부 다 가짜라고. 실제 그거 보면은 민주당 측에서 낸시 펠로시 측에서 그것을 조작을 해놓은 거란 말이야. 여기 그렇게 막 문을 열어주잖아요. 이 폭동들을 이리 가라 해가지고 문을 열어주잖아요. 열어가지고 폭도들이 막 거기에 국회의사당을 이렇게 막 이렇게 침입한 것처럼 트럼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침입한 것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거잖아. 그게 다 이제 밝혀지잖아, 지금. 헌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그 우크라이나하고 중국으로부터 돈 받은 거, 이건 뭐 섹스 스캔들 이런 게 다 밝혀지잖아, 지금. 밝혀지고 있다고, 지금. 미국이 그렇다, 이 말이야, 지금. 그렇듯이, 이제 세슘 문제, 이거를 일본 문제를 여기 해결할 때쯤 되면은 아무리 국내 언론이 밝혀낸다 하더라도 세계 언론을 막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변희재님께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최고위층하고도 이야기가 되거든요. 되는데 그 최고위층이 그래요. 나는 그해 겨울 너희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책을 써내겠다 그러면 그 이제 기자회견을 했지. 하니까 일절 국내 언론이 단 한 사람도 안 왔어요. 보도 단 1초도 안 했다고. 그러면은 막 잊혀진다 그러는데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젠간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변희재 씨가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나는 해외 일본이나 미국이나 서방 쪽에 언론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터뜨리겠다. 책을 해가지고 또 번역이 나와. 나는 그의 겨울 너희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이 책이 또 번역을 해가지고 또 내보내버리면 전 세계가 알게 된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서 해외에서 먼저 불노율을, 그런 이제 고모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해외에서 먼저 불노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서 비로소 이제 우리 국내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 재미있는 이제 그 일이 이제 앞으로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엄청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가장 재미있는 경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세우는 정부는 민주주의의 완성이단 말이에요. 민주주의의 완성이 신정정치고 또 다른 말로 경제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중산주의 정치라고. 그래서 33가지 정책 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중산주의를 실현한다예요. 그 앞에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부수 명예직으로 하고 매년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000여 명에게 지급하는 세비 8,544억 원 등 1조 8천억을 전략하여 국민에게 돌려주고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되는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중산주의를 실현한다 돼 있다고. 그래서 33가지 공약 중에 제일 첫 번째는 그 앞에 국회의원 수 줄이고 뭐 봉급을 무부수 명예직으로 하고 그 모든 것은 형용사예요. 결국은 뭐냐? 중산주의를 실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민주주의의 완성이고 공산주의에도 거기도 완성이에요. 자본주의에도 완성이고. 그러니까 신정정치가 시작되는 것은 뭐냐고. 이때까지 인류가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모든
그 영웅호걸들이 만든 나라들 있잖아. 징기스칸이 만든 그런 나라,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나라, 나폴레옹이 세웠던 그런 나라, 태조 이성계가 세웠던 이시조선, 이런 나라를 합한 것보다 수천 억만 배 강한 그런 나라가 들어선다 이 말이야. 세계 일가 통일 정부가 들어선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 강정산 믿는 단체에서 그 말을 엄청 많이 했거든. 나 그럼 수천만 번을 들었다고. 세계 일가 통일 정부. 근데 뭐 강정산 그 이야기는 좀 잘 안 하는데 지금은 막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다고. 세계 일가 통일 정부가 들어선다 이 말이야. 거기서는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그 정부를 만든다 그렇게 샀거든.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려면은 그 교주가 정치판에 나와야 돼요. 그냥 뭐 사드보다 뭐 사드지. 사드 말고 코로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뭐 질병이 돌 때에 뭐 어통으로 살려가지고 정권을 청취한다 이러는데 거기 현실적으로 안 맞지. 정권을 획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100만 배 강한 게 온다 하더라도 이 정권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 정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출마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만큼 인지도가 있어야 되고. 하여튼 그런 정부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속도가 늦다고도 할 수 있어요. 늦지만은 견고하다고. 참. 그런 사람들을 1만 2천 명, 1만 5천 명에 그래서 내가 도청군자들이 우리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는 사람 앞에서 나온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참 고독한 길을 걷는 거예요. 좁은 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 명예, 뭐 이익 이런 것은 초기와 같이 보는 분들이라고. 도인들이야 쉽게 말해서 도인들. 그대는 차디찬 의지의 날개로 끝없는 고독의 위를 나르는 애달픈 마음 또한 그리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 또다시 죽는 가여운 넋은 아닐까. 붙일 곳 없는 정열을 가슴에 깊이 감추이고 찬바람에 쓸쓸히 웃는 창백한 얼굴이여. 그대는 신의 창작기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불멸의 서고 또한 나의 작은 해인이니 내 사랑 수선화여 나도 신님을 따라 저는 길을 걸으리. 그대는
차디찬 의의 날개로 끝없는 고독의 위를 나르는 애달픈 마음 또한 그리고 그리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 또다시 죽는 가여운 넋은 아닐까 붙일 것 없는 정열을 가슴에 깊이 감추이고 찬바람에 쓸쓸히 웃는 창백한 얼굴이여 그대는 신의 창작지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불멸의 서고 또한 나의 작은 애인이니 내 사랑 수섬하여 나도 그대를 따라 저 눈